오늘은 최근 거래량 급증과 함께 시장에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는 동양철관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와 거래량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이 단기 피크인지 아니면은 추세적 전환의 시작인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세 흐름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죠. 2025년 2월 10일 동양철관은 600원을 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우상향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눌림과 반등을 반복해왔고 7월 28일엔 장중 최고가인 217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저가 대비 무려 260% 이상의 급등세로 최근 중소형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종가는 2,050원으로 고점 대비 약 5% 조정이 나타난 상태지만 여전히 고점 근처에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지금 위치에서 어떤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정렬 상태부터 보면은 5일선부터 121일선까지 모든 라인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각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또한 완만하면서 안정적인 상승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1선과 61선의 각도는 뚜렷한 우상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단기 눌림 이후 5일선이 다시 21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형태의 반등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기술적 추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조정 구간에서도 61선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줬고 현재는 그 위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한 형태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이 많습니다. 7월 8일 약 3억 2천만 주에 달하는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주가는 강한 장대 양봉을 동반하며 상승했고 이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간의 거래량 급증은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뚜렷한 매집과 세력 유입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패턴 측면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상승 대칭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형성된 급등 구간과 7월 중순 이후의 반등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 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런 반복적 리듬은 세력의 매수 구조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7월 8일 이후 캔들 패턴을 보면 상단 저항을 테스트한 후에도 음봉이 길지 않고 윗꼬리가 짧다는 점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위치를 명확히 짚고 가야겠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1920원 부근입니다. 이 자리는 최근 눌림 조정에서 두 차례 지지되었던 가격이자 5일선과 21선이 겹치는 지점으로서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탈 시엔 1800원 중반의 61선이 2차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구간까지는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 저항은 직전 고점이었던 2175원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벽이고 이를 돌파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심리적 라운드 넘버인 2500원과 2800원 구간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과거 거래량이 정체됐던 구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돌파 시 빠른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보조지표인 RSI와 MACD도 확인해 보면은 RSI는 현재 70선을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주 특성상 RSI는 80선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반전 신호로 보기엔 이릅니다. MACD는 시그널 라인을 상향 돌파하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히스토그램 또한 플러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단기 강세가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볼린저 밴드를 보면 주가는 상단 밴드에 밀착되어 있고 중심선과의 거리도 일정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단 밴드 터치 이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중심선 이탈 여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현재로선 중심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유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양철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이동평균선 정배열, 거래량 구조의 안정, 주요 지지선 테스트 성공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거래량과 패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단기 상승 흐름에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 2170원 돌파 여부와 조정 시 1920원 지지 여부를 함께 체크하면서 전략적인 분할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어서 동양철관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플레이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기술적 흐름만으로 설명하기엔 분명히 부족하죠. 철저하게
펀더멘털, 정책, 산업 트렌드까지 여러 축이 맞물리며 탄생한 상승 구조입니다. 왜 동양철관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키워드, 바로 SOC 투자 확대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확대는 정부 정책의 가장 강력한 방향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이 그 중심에 있죠.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가 함께 진행 중인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배관 교체, 산업용 가스방 보강 등은 모두 강관 수요와 직결됩니다. 이 사업들은 그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고 전국적인 인프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동양철관이 가진 제품군은 바로 이 시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 중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을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 편성했고, 환경부는 지방 광경망 통합 사업을 통해 전국 상수도 구조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수도관이라는 인프라 구조물은 대체 주기가 이 30에서 50년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발주가 나면 수년간 수요가 이어지는 구조죠. 특히 지자체가 직접 발주를 맡는 지역망 교체 사업이 본격화되면 동양철관은 전국 단위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 인프라 확대입니다. 이게 사실 동양철관의 두 번째 모멘텀이자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 수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고, 현재 시범사업 1단계로 총 3개 권역에 배관 구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배관에 들어가는 강관은 일반 철관이 아닌 고내압, 고내식 특수 강관입니다. 동양철관은 2023년부터 고압 수소용 강관 개발에 착수했고, KS 인증 획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수소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테마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정책과 기술이 맞물려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은 몇 되지 않습니다. 동양철관은 그 희소한 후보군 중 하나이며, 이 점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형성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다음은 실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관업체는 일반적으로 마진이 낮은 구조라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동양철관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상승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원재료 단가 하락 구간에서 매출 원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마진이 늘어난 구조입니다. 실제 공시 자료를 보면 유보율이 상승했고 단기 부채 비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는 재무 안정성과 투자 여력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배당 가능성도 점점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과거 대비 확실히 주주 친화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크게 반응한 건 거래량과 수급입니다. 7월 8일 약 3억 2천만 주라는 초대형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동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최상위 거래 대금을 기록했죠. 이때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순매수로 전환됐고 개인 수급도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이 거래량은 단기적인 개미 플레이로 해석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수급 구조가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이 거래량 이후 급락 없이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매물 소화 중인 구조인데요. 통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뒤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매집 형태로 횡보하는 패턴은 재차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주가가 2050원 선에 안착해 있다는 건 심리적 저항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향후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시도하는 그림이죠. 수소 배관 시범사업 입찰이 실제 발표되거나 환경부의 수도관 교체 2차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시점이 바로 재급 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선은 기존 고점인 2175원을 넘어서며 2400원에서 2,500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조정 후 중기적 흐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당장 실질 수주가 이어지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유지된다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
1850원에서 1950원 구간이 주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철강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경우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하죠. 둘째는 정책 지연입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이 연기될 경우 기대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변동성입니다. 개인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교차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잘못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분할 매수, 유동성 체크, 손절선 설정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동양철과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과 정책이 뒷받침되는 구조적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상도 상단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죠. 무리한 고점 추격보다는 횡보 구간에서 분할 접근이 유효한 전략이며, 정책 일정과 수급 변화를 병행 체크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의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